전북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기상청은 비 피해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는 10일 오전까지 12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단독 출마했던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모두 과반을 얻지 못해 재선거를 치르고 당선됐습니다. 재선거에 출마하려다 중도 하차한 후보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이 빠르게 퍼져나가 토종식물이 자랄 곳을 뺏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만 매년 축구장 120개가 넘는 면적의 생태계 교란식물을 없애고 있습니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2년 뒤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을 출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특정 정치인에게 줄만 잘 서면 되는 상황을 주민들은 목격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 최대 132mm의 비가 쏟아지면서 기상청은 비 피해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8일 전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주요 지점에 대한 누적 강수량은 익산 함나 132mm, 군산 어촌도 110mm, 김제 신포 72.5mm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는 10일 오전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단독 출마했던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모두 과반을 얻지 못해 재선거를 치르고 당선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선거에 출마하려던 후보가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중도 하차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마 자체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5일간 제9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을 선출했습니다. 기초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남원시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이 사전투표를 거쳐 후보들이 모두 단독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서는 첫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 못해 모두 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의장 재선거 과정에서는 또 다른 후보가 등록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후보 등록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돼 논란입니다. 당론으로 의장 후보가 결정된 것을 무시하고 후보로 나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선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민주적으로 후보를 선출하고 본회의에서 선출되도록 협력하도록 하는 게 저희 당론 지침이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당원당규에 나온 규정에 따라서 누군가 징계 청원을 하면 또 그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재선거 당시 후보 등록을 했던 시의원은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전화를 받고 후보직을 사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지 의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도 사퇴했음에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부결이 됐다는 것은 또 그것도 저도 민주적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건 뭐 그런 책임은 없고 뭐 징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으로서의 그냥 권리만 있다면 정말 그 수많은 민주당을 따르는 당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은 참 이게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수당 소속 의원들이 미리 후보를 정해놓고 본회의 표결에서 뽑는 전북지역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의 결정권을 제한하는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여름은 다양한 생물이 활발하게 번식하는 계절인데요.
그런데 생태 교란 식물이 빠르게 번식해 우리 토종 식물이 자랄 곳을 뺏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매년 축구장 수십 개에 달하는 면적의 생태계 교란 식물을 없애고 있는데요.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부안군 동진간변 인근 한 공터입니다. 사람 키보다 큰 줄기에 입이 촘촘히 달린 양미역쥐가 한가득 자리 잡았습니다. 작업자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양미역쥐를 끊임없이 뽑아냅니다. 양미역쥐는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식물로 산조풀과 같은 토종식물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등 생태계 균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종식물이 자랄 수 없게끔 애들이 먼저 자리를 잡아가지고 더 번식을 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식물이 자랄 공간이 없죠. 뿌리가 조금이라도 끊기면은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올라오고 씨앗으로도 번식되기 때문에. 전북에선 매년 축구장 120개가 넘는 90만 제곱미터 부지에서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큰잎베스부터 양미역쥐 등 생태계 교란생물을 없애기 위해 올해에만 5억 4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효과적인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땅에 소금물을 뿌리거나 벼 같은 대체식물을 심었습니다. 원하는 식물만 제거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외래종을 제거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그 지역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게 목적인데 외래종을 제거하는 사업들이 일률적으로 발아없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외래종이나 생태계 교란종의 침입을 더욱더 조장을 하는.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 교란생물은 총 38종. 환경부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외래생물 수입과 사육, 유통에 대한 허가와 신고 의무화법을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1,000명이 넘는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남원 지역의 초중고등학교가 급식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중독 유증상자가 감소 추세라며 9일부터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모든 식재료를 가열해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중독 유증상자는 지난 7일 오후 4시 반 기준 24개 학교 1,0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원시는 식중독의 원인을 특정 업체의 김치로 추정하고 제품 회수를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2년 뒤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을 출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도상 전북도당 위원장은 8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능한 모든 영역에 후보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실력자와 국회의원들에게 줄만 잘 서면 되는 상황을 도민들은 목격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호남과 영남 지역 8개 지자체가 지방 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전북과 전남, 경북, 경남, 부산, 대구, 광주, 울산은 8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한 8건의 공동정책 협력과제와 2건의 지역 균형 발전 건의과제를 채택했습니다. 아울러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차기 의장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3년 유네스코로부터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이 생물권 보전지역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36차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국제조정이사회는 지난 5일 25개국 40개 지역의 정기 보고서를 채택해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 평가에서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보호지역 중 하나로 생물의 다양성 등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빛나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고창 생물권 보존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읍시 상수원인 옥정호 녹조 예방에 적극 대응합니다. 전북자치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주관 섬진강댐 녹조 대응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에 참여하는 등 조류 발생에 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부터 조류 경보제 지점을 기존 7보 취수구에서 7보 발전 방류구까지 확대해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류 차단막, 수면포 기기 등을 운영합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22대 총선 때 정점을 찍었던 조국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이 점차 하락하면서 차기 전북 지방선거도 정치권의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투표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위성정당에 이어 3위를 기록했지만 전북 등 호남권에서는 민주당을 앞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면 전북 등 호남권은 민주당 대 조국혁신당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기관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고 호남에서도 민주당에 크게 뒤지면서 차기 지선도 민주당 독주 체제로 치러질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북에서 민주당 독주가 차기 대선 승리를 명분으로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당원 당규를 벗어나 정치 독재 수준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충동적인 음독 자살을 막기 위해 농약 안전 보관함을 신규로 보급합니다. 남원시는 산내면 11개 마을 173가구에 농약 보관함을 설치하고 우울증 선별 검사를 통해 자살 위험군을 선별합니다. 또 자살과 우울증 예방 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보급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농약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살률 감소 및 자살 예방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스마트 곤충 생산 시설을 조성할 농가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남원 지역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공모에 선정되면 곤충 사육사와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곤충 사육 생산 기반을 확대하여 농생명 6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김제에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작품전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지난 1일 개막한 작품전에는 지능교회 교인 등 주민들이 인공지능으로 구현한 창작시와 그림 작품 14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작품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상생마을 플러스 공모에 생성 AI 예술을 활용한 주민 문화 활동과 마을 만들기 사업이 선정돼 마련됐으며 오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순창군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순창군에 1년 넘게 주소를 두고 5,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70세 이상 농업인입니다. 지원금은 농업의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에게 벼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최대 57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폐어구와 폐유 불법 배출 행위를 점검합니다. 부안해경은 폐구물 등은 선박 추진기에 감겨 사고를 유발하거나 해양 생태계를 파괴해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이 된다며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제 청아사랑 작은도서관이 지난 4일 작가 초청 특강과 책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행사에는 시인이자 영화인인 백학희 작가가 자작시를 낭독하고 문학과 영화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